당신이 달에 대해 배운 거의 모든 것은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테그리티라는 우주선의 창문에서 촬영된 한 장의 사진이 그것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53년 동안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폴로 샘플, 닉슨 행정부 당시 질소로 밀봉된 암석 조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도, 레이저 고도 측정기, 중력 조사,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바라보아 온 크레이터가 있는 표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합의는 분명했습니다. 달은 죽은 바위, 끝난 이야기, 하늘의 박물관 조각입니다. 그러나 그 합의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2에서 돌아온 사진들은 아폴로 17 이후로 달 주위를 도는 첫 번째 원거리 탐사 임무에서 그 균열을 더욱 넓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4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실제로 무엇을 보았는지, 그 이유가 언론 보도에서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와 당신이 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의 모든 것이 다시 쓰여야 할 수도 있는 이유를 다룹니다. 아르테미스 2가 문서상으로는 어떤 임무였는지부터 시작합시다. 이는 시운전 비행이었습니다. 4명의 우주 비행사, 리드 와이즈먼이 사령관, 빅터 글로버가 조종사, 크리스티나 쿡, 그리고 캐나다 우주국의 우주 비행사 제레미 헨슨이 임무 전문가로 오리온 캡슐에 탑승했습니다. 그들은 인테그리티라는 별명을 붙인 캡슐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4번째 달의 뒷면을 돌아오는 자유반환 궤도로 비행하며 사전 설정된 임무를 수행하고 생명 유지 장치, 열차 폐막, 통신, 재진입 프로파일을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열흘 후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무원은 아폴로가 결코 하지 않았던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 카메라, 깊은 그림자에서 세부 사항을 포착할 수 있는 고다이내믹 레인지 센서들, 그리고 2072년의 필름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400mm 렌즈가 장착된 핸드헬드 카메라들입니다. 그리고 인테그리티가 달 뒤편으로 돌아간 2024년 4월 6일, 승무원들은 그 창밖의 풍경을 보며 누구나 할 법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를 겨냥하고 7시간 동안 교대로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대략 10,000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접근은 달 표면에서 467마일 이내로 다가갔고 최대 거리는 지구로부터 25만 2,756마일에 도달하여 아폴로 열세 기록을 깨뜨렸습니다. 비행 중 인테그리티는 지구의 그림자를 통과했고 승무원들은 우주 깊은 곳에서 총 1치의 태양 일식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54분 동안 지속되었으며 인류가 결코 본 적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달 표면에 떨어지는 6개의 유성 충돌의 희미한 섬광을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태양의 눈부심 없이 어두운 면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자체적으로 역사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학적으로 이 임무가 중요한 이유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달의 뒷면입니다. 만약 그 순간 인테그리티와 함께 떠 있는 상태에서 아래를 바라보았다면 당신은 인류 역사상 거의 누구도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 무엇인가를 보았을 것입니다. 태양 각도가 비춰지는 달의 뒷면이 당신의 창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깊은 분화구로 가득 찬 거칠고 고대히 당신이 자라면서 바라보았던 얼굴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비행 중 40분 동안 인테그리티는 달 뒤편에 있었고 지구와의 직접적인 통신이 끊겼습니다. 라디오 블랙아웃, 역사상 가장 고립된 4명의 인류였습니다. 지구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령관 리드 와이즈먼은 그 경험을 마음이 구부러지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캡슐 안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지구를 작은 파란 초승달처럼 바라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승무원들이 어스세티라고 부른 그 특정 사진은 인류 우주 비행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폴로 8은 천구에서 파란 구슬이 회색 배경 위로 떠오르는 어스라이즈를 선사했습니다. 아르테미스 2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집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멀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구가 사라질 때 남은 것은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달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진정한 미스터리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측면, 근측면에는 마리아라고 불리는 거대한 어두운 평원이 있습니다. 매끄럽고 평평하며 상대적으로 젊은 지형으로 수십억 년 전 용암이 아래에서 솟아올라 거대한 충격 분지를 채웠습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가 달의 남자라고 부른 얼굴을 형성하는 어두운 반점들입니다. 근측면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뒷면에는 약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신 뒷면은 겹겹이 쌓인 분화구, 오래된 지형, 두꺼운 지각, 그리고 근측면처럼 화산작용으로 다시 표면이 덮이지 않은 분지들로 혼란스럽게 얽혀 있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이것은 달의 이분법이라고 불리며 행성과학에서 가장 오래된 해결되지 않은 문제 중 하나입니다. 같은 물질로 같은 시간에 형성된 2개의 반구가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뒷면의 지각은 평균적으로 근측면보다 약 20km 두껍습니다.
화학 성분이 다릅니다. 화산 역사도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모든 이론은 최선의 경우 불완전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60년 동안 가설을 던져왔습니다. 첫 번째 진지한 아이디어는 지각 두께였습니다. 근측면의 얇은 지각은 마그마가 더 쉽게 표면으로 침투하고 범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동안 그 이론은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의 남극 아킨 분지가 제대로 매핑되면서 그 이론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분지는 달 전체에서 가장 얇은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각 이론에 따르면 용암에 잠겨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닥의 몇 %만이 현무암으로 덮여 있습니다. 다음 이론은 크리프라고 불리는 원소군을 포함했습니다. 칼륨, 희귀토양 원소, 그리고 인입니다. 지구에서는 이 원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달에서는 근측면, 특히 프롤렐라룸 크리프 지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크리프 원소들은 방사능이기도 합니다. 방사성 원소는 붕괴하면서 열을 발생시킵니다. 더 많은 열, 더 많은 녹는 과정, 더 많은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달 탐사 미션에서 수집된 지구화학적 지도는 가까운 쪽과 먼 쪽의 불균형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변형이 처음부터 존재했는지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충돌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아마도 두 번째 작은 달이 우리의 달과 동시에 형성되었고 먼 쪽에 충돌하여 추가적인 지각을 쌓았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쪽에서의 거대한 충돌이 거대한 분지를 파내고 변형된 물질을 한쪽으로 밀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브라운 대학교, 미스터 대학교, 마카오 과학기술대학교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대략 780km의 물체와의 저속 충돌이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는 지각의 이분법을 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델은 작동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2024년과 2025년에 중국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먼 쪽에서 온 물리적인 암석들입니다. 창어 6호는 2024년 6번째 달에 남극 아킨 분지에 착륙하여 거의 2kg의 달 재료를 채취하고 지구로 가져왔습니다. 이는 역사상 먼 쪽에서의 첫 샘플 반환 미션이었습니다. 중국 연구자들은 즉시 그 샘플에 대한 동위원소 분석을 시작했고 아폴로 암석과 비교한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먼 쪽의 칼륨 동위원소 신호는 달랐습니다. 황도 달랐고 철도 달랐습니다. 숫자들은 남극 아킨 분지를 형성한 충돌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에너지가 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것은 먼 쪽의 멘트를 가까운 쪽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방식으로 변화시켰고 달의 이분법은 아마도 그 단일 고대 사건의 직접적인 결과일 것입니다. 아르테미스 2의 이미지들은 이제 그 분석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단일 사진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처음으로 우리는 그 지형을 현대 궤도 데이터와 함께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사의 달 정찰 궤도선, 일본의 세레인, 인도의 찬드라얀 탐사선, 중국의 창 프로그램과 같은 미션에서 나온 데이터와 함께 말입니다. 만 개의 프레임이 로봇 미션이 결코 만들어내지 못한 각도와 조명 조건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공개된 사진 중 하나는 먼 쪽의 오래된 헤르츠룽 분지 가장자리에 위치한 바발로프 크레이터를 보여줍니다. 이는 수백 밀리미터의 핸드헬드 카메라로 촬영되었습니다. 태양과 달이 만나는 경계인 경계선에 따른 긴 그림자는 크레이터의 벽과 방출 패턴을 강조해주며 직접 위에서 촬영한 궤도 이미지에서는 볼 수 없는 방식으로 깊이와 구조, 층위를 드러냅니다. 수십 년 동안 궤도 데이터를 통해 이 지역을 연구해온 지질학자들은 이제 인간의 시각 범위에서 그 지형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야기가 전환되는 지점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달이 더 촉촉하고 더 활동적이며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이한 존재라는 증거가 쌓이고 있습니다. 인도의 첫 번째 달 탐사선인 찬드라얀 1호가 2009년에 표면에서 수산화물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같은 해 나사의 LC-ORS 충돌체가 남극 근처 카비우스 크레이터에서 물얼음을 확인했습니다. 2020년에는 소피아 천문대가 햇빛이 드는 지역에서 분자물을 발견했으며 이는 물이 그늘 없이 생존하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최근 중국 연구자들은 달 표면에 흩어져 있는 작은 유리 구슬을 확인했습니다. 각각은 수소 입자에 대해 스폰지처럼 작용하며 집합적으로 수천억 톤의 물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형성되어 온 그림은 우리의 달이 죽은 바위가 아니라 복잡한 물과의 관계를 가진 행성체라는 것입니다. 영구적인 그늘에 잠긴 얼음과 태양풍에서 떨어지는 수소, 미세한 저수지처럼 분자를 가두고 있는 유리구슬의 시스템은 2009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이해를 확립한 과학적 지식은 거의 전적으로 가까운 쪽의 6개 아폴로 착륙 지점에서 구축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좁은 적도선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 우주선을 착륙시키고 지구 전체가 모래로 이루어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아폴로로 한 일입니다. 아르테미스 2의 이미지는 그 시기 이후 먼 쪽의 인간이 캡처한 첫 번째 시각적 데이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먼 쪽은 우리의 모델이 가장 힘들게 무너지는 곳입니다. 두꺼운 지각, 심한 분화구, 가까운 쪽을 형성한 화산 홍수가 결여되어 있으며 결코 재표면화되지 않은 고대 물질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궤도 데이터에서 플래그가 표시한 지질적 특징을 분석하고 있으며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내행성기에서 가장 오래된 표면 중 일부를 포함하는 지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극 아킨 분지는 일부가 먼 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양계에서 확인된 가장 큰 충돌 구조로 지름 2,500km, 깊이는 800m입니다. 약 40억 년 전 무언가가 달에 충돌하여 거의 모든 지각을 뚫고 형성된 상처입니다. 아르테미스 2의 승무원은 그곳에 착륙하지 않았고 샘플을 채취하지 않았지만 인접한 지형을 지나치며 그 지역의 지도를 더욱 세밀하게 할 조건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미션은 인간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입니다. 2024년 4월 10번째, 인테그리티가 시속 4만 킬로미터로 지구 대기권에 진입할 때 캡슐은 아폴로와 동일한 재료 계열인 아브코로 만들어진 열 방패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 2022년의 유인 시험 비행 이후 엔지니어들은 아브코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재진입 중에 일부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서 모델이 예측하지 못한 패턴으로 침식되었습니다. 나사는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2년을 할애하고 아크젯 테스트를 수행했으며 아르테미스 2의 동일한 열 방패로 비행할지 아니면 재설계를 위해 지연할지를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열을 제한하기 위해 수정된 재진입 프로파일로 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가파르고 짧은 경로로 인해 캡슐은 뜨겁게 들어왔고 플라즈마가 외부를 둘러싸며 승무원은 거의 4배의 감속을 경험했습니다. 최고열이 발생하는 동안 6분 동안 무결성은 통신이 끊겼습니다. 이후 드로그 슈트가 펼쳐지고 메인 슈트가 펼쳐진 후 2026년 네 번째 달 10일 오후 5시 7분에 샌디에이고 해안에서 태평양에 착수했습니다. 열차 폐막은 이미 알려진 결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진, 모든 데이터 포인트, 모든 관측이 그 열차 폐막 덕분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르테미스 3은 수정된 아브코 조성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결성의 성공적인 귀환은 이후 지속적인 달 탐사의 길을 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3은 2027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달 표면에 접촉하지 않습니다. 저궤도에서 상업적으로 제작된 착륙선과 통합 운영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과 블루 오리진의 블루 문과의 시연이 포함됩니다. 아르테미스 4는 현재 2028년으로 목표하고 있으며 달 표면에 다시 발을 내디딜 예정입니다. 그들이 착륙할 계획은 남극 근처입니다. 남극은 미적 선택이 아닙니다. 영구적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진 분화구에서 확인된 물 얼음이 보존되는 지역입니다. 두꺼운 뒤편의 지각이 앞편으로 전환되는 곳이며 지질이 가장 이상하고 휘발성 물질이 가장 밀집한 곳이며 장기적인 인간 존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아르테미스 2가 가져온 모든 데이터 조각, 그 능선과 테라스, 분화구의 사진은 다음 임무 설계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미국만이 그곳에 계획을 세운 나라는 아닙니다. 중국의 조잡한 루나 프로그램은 2030년을 목표로 첫 유인 착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루나 탐사 프로그램은 나사가 운항한 것보다 일부 지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이미 입증했습니다. 창사는 2019년에 먼 쪽에서 최초의 부드러운 착륙을 수행했습니다. 창호가는 2020년에 근처에서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착륙은 2024년에 최초로 먼 쪽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국제루나연구소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프로젝트로 2030년대 초에 루나 남극에서 착공할 예정이며 나사가 아르테미스 4를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과 유사합니다. 이는 다음 10년이 이전과 다르게 2000년대처럼 보일 것임을 의미합니다. 두 초강대국이 달의 물리적 존재를 확립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같은 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극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첫 번째 국가가 이후에 모든 규칙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이 접근 가능해지면 수소와 산소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수소는 로켓 연료입니다. 산소는 호흡할 수 있는 공기입니다. 누가 달의 물을 통제하느냐가 심우주 경제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아르테미스 2의 사진은 가장 문자 그대로의 정찰입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전장의 지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변했을까요? 아르테미스 2 이전에는 먼 쪽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로봇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선명하고 보정되었으며 과학적으로 가치가 있지만 평면적입니다. 궤도 기구는 위에서 바라보지만 인간의 눈이 그림자와 깊이, 맥락으로 보는 방식은 아닙니다. 유성의 섬광을 실시간으로 포착하지 못하고 달과 태양이 거의 1시간 동안 완벽하게 일치하는 유일한 관점에서 태양의 완전한 일식 사진을 찍지 못합니다. 아르테미스 2 이후
우리는 2900년 이후 처음으로 전체 먼 쪽을 살펴본 네 사람에 의해 촬영된 만장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들은 완전히 처리된 후 우리가 가진 모든 궤도 데이터 세트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한 방식으로 보이는 특징이 낮은 태양 각도로 비추어질 때는 다르게 보입니다. 그림자 패턴은 궤도가 과소평가한 지형 경사와 깊이를 드러냅니다. 고대 용암 흐름을 가로지르는 색상 변화는 기계가 재현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인간의 인식에 보이는 것이 처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리엔탈 분지 가장자리에 있는 두 개의 작은 분화구는 임무 중에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하나는 캡슐의 이름을 따서 무결성이라고 불리며 다른 하나는 리드 와이즈먼 사령관의 고인이 된 아내의 이름을 따서서 캐롤이라고 불립니다. 이 이름들은 인류 역사에서 남은 달 지도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작은 세부사항이지만 아폴로가 결코 가지지 못했던 것을 담고 있습니다. 연속성. 이제 달로의 귀환은 단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와이즈먼의 아내인 캐롤은 202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5년 후 남편은 그녀의 이름을 달의 먼 쪽으로 가져가 그것을 분화구에 남겼습니다. 이는 현재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보다 더 오래 남을 것입니다. 나사가 존재하는 것보다 오래, 미국이 존재하는 것보다 오래, 영어가 말해지는 것보다 오래, 그 분화구는 여전히 캐롤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과부의 헌사가 세상에 새겨진 것입니다. 아르테미스 2의 승무원들은 귀환하는 길에 임무 전체 아카이브에서 가장 뛰어난 사진 중 하나를 찍었습니다. 깊은 우주에서 뒤쪽에 달이 있고 앞쪽에 지구가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은 은하수를 포착했습니다. 우리 은하의 전체 나선 구조가 중심 별바의 끝을 감싸고 있는 두 개의 팔로 지배되는 모습이 단일 프레임에 담겼습니다. 태양계 내부에서 은하를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은 눈부심, 너무 많은 대기, 너무 많은 빛공해로 인해 그렇습니다. 하지만 달을 지나 카메라와 공허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고향 은하는 실제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200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평면 원반이 측면에서 보이며 지구는 그 나선 팔 중 하나를 따라 대략 중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몇 분 동안 네 사람은 창문을 통해 우리가 사는 곳을 보았습니다. 동네가 아니라 전체 주소를요. 이것이 아르테미스 2가 상징하는 더 깊은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아폴로는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냉전, 우주 경쟁, 세계에 대한 성명으로서 심어둔 깃발. 그 일이 끝난 후 우리는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50년 이상 다른 우리가 간 곳이었습니다. 과거 시제, 완료된 성과, 체크된 상자. 아르테미스는 다릅니다. 명시된 목표는 방문이 아니라 머무는 것입니다. 남극 근처의 달기지, 지속가능한 인간 존재, 화성으로의 임무를 위한 전진기지. 그 만 개의 사진은 트로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찰입니다. 즉 사진들이 진정으로 대답하고 있는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보았는지가 아니라 지구 너머의 첫 번째 인간 기지를 어디에 두고 그곳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입니다. 만약 당신이 달의 남극에 있는 영구적으로 그늘진 분화구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면 질소가 공기에서 얼어붙는 온도에서 생존하도록 설계된 수트를 입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구의 어떤 밤보다도 깊은 어둠 속으로 내려다볼 것입니다. 태양은 낮은 각도에 위치해 수평선을 겨우 스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길게 뻗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 당신의 발 아래에는 생명이 존재하기 전부터 움직이지 않았던 물얼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그림자 속의 온도는 약 240도 섭씨입니다. 명왕성의 표면보다 차가운, 태양계 내부의 거의 어디보다도 차가운 온도입니다. 그곳의 얼음은 초기 태양계의 화학적 흔적을 포함할 수 있을 만큼 안정된 상태로 보존되어 있으며 40억 년 동안 제자리에 잠겨 있습니다. 해성 조각, 운석에 포함된 탄소 화합물, 행성이 형성되던 시절부터 존재했던 휘발성 물질들. 우리가 그것에 도달하고 연구하고 결국 추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단순히 자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양계의 첫 번째 100만 년의 봉인된 기록을 읽고 있습니다. 달의 남극은 시간 캡슐이며 아르테미스2의 모든 이미지는 그 안의 내용을 파괴하지 않고 여는 방법을 알아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것이 다음 인간들이 가게 될 곳입니다. 아르테미스2의 이미지는 그들을 보내기 위한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는 방식의 일부입니다. 이 이유로 사진이 중요합니다. 단일 프레임이 과학적 폭탄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한 장의 사진이 달의 이분법을 해결하거나 반대편의 지각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두 세대 동안 인간의 눈으로 처음 포착된 반대편의 전체 시각 기록이 수천 개의 고해상도 프레임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각각은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그들 각각은 모델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나타나는 모델은 우리가 50년 동안 교과서에서 가르쳐 온 것과는 매우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달은 편리한 허구였습니다. 회색의 바위, 상처있고 침묵하며 인간이 시도하기로 결심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의 상징으로 주로 유용했습니다. 그 허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하는 것은 더 이상한, 더 습기 있는, 지질학적으로 더 복잡하고 지난 100년 이내 아폴로의 마지막 발사 장면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과학적으로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테그리티라는 캡슐에 있는 네 사람이 창을 통해 반세기 동안 누구도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 곳에 사진만 개를 찍으며 시작되었습니다. 달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보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